생명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임혜원이고요. 오늘 생성형 AI와 늙지 않은 뇌라는 주제로 한 30분 강연을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중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스트 내각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고 제가 화학 전공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유니버스 오브 시카고에서 이제 신경생리로 뇌과학을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제 1호 신경과학자로 키스트의 선임연구원이 되고 아직도 쭉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연구 단장도 하고 또 연구재단에 가서 뇌 분야를 좀 크게 확장할 때 연구재단 단장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한국 내신경과학회 회장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프라우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좀 최대인 여성 과학기술인회라고 있어요. KWSE 그 회장을 작년부터 맡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여성들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소개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제 1세대 한국에서의 뇌과학자로서 지내다 보니까 연구는 업데이트된 거를 제가 계속 듣고 있고 논문으로 보고 있고 책도 읽고 있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대중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대중 강연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뇌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상식과 뇌 질환의 종류와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매를 안 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요하게 키워드 두 개예요. 교수님도 계시지만 스트레스, 우울증도 굉장히 키워드지만 그거는 뭐 젊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치매에 대해서는 좀 안 걸리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강연들을 뭐 복지관에서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하고 너무너무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주로 그래도 조금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접목을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다는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엑기스에다가 앞에 서론으로 AI 부분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AI는 저희가 설명 안 해도 지금은 이미 저희 생활에서 다 와 있는 거고요. 제가 굉장히 좀 현실로 느낀 거는 AI가 그 이세돌과 알파고가 체스대결 했을 때 우리한테 완전히 충격으로 왔고 어떻게 보면 이세돌이 인간으로서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그 지금이 하면은 다 100점 패니까 그게 2016년이었고 챗GPT가 나온 게 2020년 11월 달에 3.5가 나왔어요. 이때만 해도 놀라면서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듣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쓰기 시작했지만 이게 이제 생활에 나오니까 아직 아까도 뭐 이제는 뭐 챗GPT 안 쓰시고 제미나이 쓰시고 뭐 딥시크가 어떻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강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챗GPT가 결국은 모사하는 게 인간의 뇌를 모사를 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뇌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기반으로 하는 뉴로모르핀 칩이라는 거를 개발하면서 같이 발전을 했고 또 딥브레드 뉴럴 네트워킹에 대해서 발전을 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AI라는 단어 말고 AI 브레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티피셜 브레인으로 결국은 인간을 능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간단한 것들이 있다. 수식이나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인간을 능가하게끔 지금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AI가 발전해야 되는 거고요. 뇌에 대해서 지금 뇌의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너무 예쁘게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1000억 개가 이상이 있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크게 그려진 거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라고 정말 미세한 구조예요. 그 시냅스라는 미세한 구조에 나오는 이 빨간 점으로 땅땅땅 있는 게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맨날 도파민 그러잖아요. 그거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예요. 아주 작은 거, 20배의 하나. 이 도파민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냥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런 강조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반드시 분비돼야 되고 그게 그 다음 뉴런으로는 전기 신호로 가요. 그래서 뉴런의 특징은 전기라는 거와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와 함께 저는 이렇게 약간 AI와 이제 브레인의 휴먼 브레인을 했고 자 그러면
AI 발전은 저희가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점점 막 한 달이 하게 그런 발전을 느끼는데 인간의 뇌에 대한 발전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작은 1.4kg인데 두개골하고 뇌척수막에 쌓여 있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혈관하고 뇌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염증을 하고 근데 그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하고 구조가 여기에는 무슨 기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요새는 뇌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에 처리되고 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터에서 측정 장비도 있고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도 아까 수면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잠이 드는지 어떤 날은 깊게 자고 어떤 날은 잠을 못 자는지 꿈은 뭔지 또 치매는 왜 걸리는지 우울증은 왜 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너무나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뇌를 또 다른 말로 소우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AI 시대에 조금 얻는 인사이트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얻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AI도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하면서 이게 막 이런 발전이 되어 온 것처럼 인간의 뇌도 진화가 되어 왔어요. 수천만 년 전부터 그러면서 크기가 점점점 뇌의 크기가 커지고 특정 부위에 변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는 여기 있는 운동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호흡에 관련된 손해하고 뇌가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그런 거에 달려있는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이런 것들은 진화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또 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한 세대만 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개인 학습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니까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걔들한테 그 개인 학습만 알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의 학습도 해야 되고 세대 간의 학습도 해야 되고 당연한 제가 잠깐 같은 거죠. 반대로 해. 반대간에 그런 쪽으로 쭉 저희가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면서 제가 AI는 너무 빨리 진화하니까 우리는 그 진화를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진화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못 보는가 동시에 현재 갖고 있는 각 사회마다 시대마다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그걸 포커스해서 못 보는데 이 AI의 발전을 보면서 거꾸로 뇌에도 뭔가 적용을 하는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제가 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가 이제 말하듯이 간단하게부터 나이 드세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 영상 준비할 때 옛날에 저는 구글 이미지를 딱 쳤어요. 그러면은 있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왔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갖고 올 애들이 돈을 내래요. 그래? 그럼 나 배워보자. 그래갖고 챗GPT한테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7점도 하고 애기부터 할머니까지 해주고 마지막에는 그냥 죽으니까 크리스찬의 묘지를 그려줘.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 잘 그렸는데 얘가 중간에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여기 애기 있는 거를. 그래서 과연 챗GPT가 요 시대는 할머니 하라고 애기를 보니까 그린 건지 아니면 인간이 애기를 태어나서 애기를 주는 건지 그린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네 얘기 하면서 그냥 너 이거 왜 그렸니? 그랬더니 얘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잘못 그렸대요. 그래서 애기 없이 그려주겠대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한 기억이 있으면서 알려드리면서 이걸 보여주고 자 그러면 뇌과학자 저는 과학자잖아요. 뇌과학에서 있는 재밌는 그러니까 중요한 발견을 제가 오늘 한 3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부터 인간의 뇌세포는 몇 개인가? 저희가 뉴로사이언스 미국에서 AKN이라고 미국하고 한국어 과학자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질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0억 개라고 했더니 틀렸대요. 왜 1000억 개가 아니라 1000억 개 이상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셀 수가 없는데 이거는 작년에 인간의 샘플의 뇌를 가지고 쌀보다 반 크기 그거를 여기 지금 1000에 1000배가 얇게 머리 것보다 더 얇은 조각으로 5000개를 나눈 거예요. 그 작은 거에 들어있는 결국은 뇌세포를 이미지로 다 전자기능으로 한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시 한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작은 쌀보다 더 작은 그 조그만 거에 세포가 57,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57,000개. 그리고 그거를 연결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냅스라는 거는 1억 5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뇌와 뇌가 연결되는 이 구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젊어지고 싶으시다 그랬는데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발달을 쭉쭉쭉 가면서 한 청소년기부터 뇌세포 숫자가 줄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다 가지치기처럼 시냅스도 정리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발전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이후부터는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요. 그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강의 통해서 제가 하는데 숫자가 엄청 많고 제일 그런 거는 인류사의 가장 천재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세포의 10%만 활용했다고요. 그래서 숫자가 엄청 많은데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과학자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믿었어요. 재생이란 뭐냐면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오늘 상처가 나면 그래도 천천히라도 일주일 후에 다시 재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간세포도 이식이 가능하게 그거 하는 게 간세포도 재생을 하는데 뇌세포는 재생 다시 죽고 안 낳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또 새로운 발견이 두 개가 특별하게 우리 뇌의 두 부위에서 뇌세포가 재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뇌세포가 생겨요. 특히 이 두 부위 중에서 저희가 기억력하고 중요한 게 해마라는 부위예요. 히포캠퍼스. 그게 생기니까 이게 언제냐면 1998년에 이런 게 나왔는데 쥐를 갖고 있는데 어떤 실험에서 보니까 매일 1000개 정도 학습과 기억력을 단정하는 부위의 해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내용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봤어요. 그럼 어디에서 언제 뇌세포가 새로 생겨날까? 그래서 BRB라는 어떤 물질을 쓰면은 새로 생겨날 물질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지금 약간 검은데 가운데가 그냥 평소의 상태. 그런데 이 하얀색이 많아질수록 즉 운동을 할 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안 생기냐?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적 고립일 때. 그러니까 운동은 하나의 예인 거예요. 다른 것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만히 있고 사회적 고립일 때는 뇌세포가 거꾸로 없어지는데 운동도 하고 또 오늘 뒤에 말을 자극을 받으면 뇌세포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게 해마하고 관련된 건데 저희 뉴로사이언스에서 가장 유명한 임상의 스타디예요. 환자 이름은 해리 모레이스인데 그냥 HMKS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전거 사고로 뇌를 다친 다음에 계속 고질적인 간질을 겪어요. 간질을 겪은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간질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을 옛날 거는 기억하는데 기억력이 이 사람은 굉장히 최근 것들을 계속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뇌를 가지고 봤더니 그 사람은 결국은 히포캠퍼스에 관련된 이 부분이 그 수술로 간질로 없앴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 임상이 이해가 된 케이스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해마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 임상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시험인데 한번 그 해마를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특별한 회로들이 있어요. CA1, 2, 3, DG 이런 걸. 그래서 전기 생리학 실험을 제가 이제 전공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 이런 걸 루틴하게 하는데 전기 생리학 실험을 하는데 하이 프리퀀시 스티뮬러스 굉장히 강한 자극을 막 때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쭉 올라갔다 보는 경우가 이렇게 베이저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랜 기간 그 활성이 얼마나? 1시간 이상, 2시간까지. 이런 거를 장기,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장기 강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러면은 학습과 기억의 기본 메커니즘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세포가 오랫동안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뭔가 유전자가 발현되고 뭔가 서큐트이 변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그 터미놀로지가 신경 뉴럴 시냅스 플라스티시티라고 신경 가속성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갖고 온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제 뒤에부터는 좀 더 편하게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거고, 결국 AI하고 뇌에서의 학습 메커니즘, 러닝의 메모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가소성 또는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어떤 뇌의 뉴런과 시냅스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구조적하고 기능적으로 변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그게 변해서 결국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하는 능력이고, 결국은 AI에서도 이런 인공신경망에서도 그거를 가중치라는 개념으로 실제 뇌의 시냅스 강도로나 유사하게 작동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것들을 AI의 학습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해리스 시오리라고, 이게 저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띠오리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가 이제 정기적으로 활성화가 막 되는데 한 개만 파이어하는 게 아니라 두 뉴런 이상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그 뉴런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시냅스 연결이 강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도 이거가 가중치로 적용돼서 결국은 이 헤비리언 러닝에서 저희가 답이 딱 정해진 것들을 지도학습이라는데, 그런 쪽에서보다는 답이 없고 연관 규칙을 잡고 뭔가 자동 인코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헤비리언 티오리를 가지고 많이 그 AI의 학습망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AI든 뇌든 사람의 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강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에 따라서 그 연결 부위를 그때그때 저희가 오래전에 연결된 것도 있고, 안 쓰면은 퇴화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인풋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생성형 AI에서 계속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서 점점 진화하듯이,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개발시키고 하지만은 뇌도 사람에 따라서 필요 쪽으로 계속 개발을 시키고 이런 연결을 강조하면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늙지 않는 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걸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조금 그래서 결국은 좀 프랙티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누구는 치매에 걸리고 왜 누구는 건강하게 살까? 왜 저희 어머니가 치매세요? 아주 심한. 그러니까 저는 뇌과학자이면서 저희 어머니가 치매니까 많이 좀 더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봤어요. 콜렉트 했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보니까 이렇게 얘들, 뭐 저희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 같이 너무 건강해요. 이런 분들을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슈퍼 에이더라고 해요. 80세 이상임에도 중지 않는 수준의 높은 인지능으로 보이고요.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을 때 결국 결론은 뭐냐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현재보다 더 강한 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도 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음식일 수도 있고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일 수 있는데, 결국은 많은 과학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뇌를 갈 수, 그것도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보다 더 건강한 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어떻게 유지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치매해요. 근데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메이저로 제일 중요한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예요. 알츠하이머성.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하지만은 아직 치매약이 좋은 게 없다는 거는 원인이 정확히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고, 그러나 사람이 다 살다 보면 이제 뇌외상이나 또는 고혈압, 당뇨 또는 파킨슨, 그래서 다양한 치매성, 또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알코올성 치매, 또 조금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게 전두엽성 치매. 치매의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나머지는 생활 습관이나 그걸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제일 두려워하고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치매약이 현재까지는 뭐 몇 개 있다. 그거 말씀하려고 뒷부분 맞겠는데, 저는 요때 제가 1995년에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요때 제가 영국 필드에 있어서
이때 굉장히 수조원의 돈을 그 빅파마에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니까 멀크, 일라이 릴리 그런 애들이 계속 이런 연구를 스탑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무슨 돈으로 연구를 하냐,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결국은 빅파마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돈을 해봤자 이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도나페질이라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특별히 치매 환자는 아세틸콜린이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도나페질을 늘리는 약들 같은 거를 처방하는 게 현실인데, 지난 작년에 요맘때죠. 조선일보에서 3번째 치매약이 나왔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넣는데, 그러면 그 많은 약들은 뭐야? 왜 3번째야? 자, 그걸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매약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 FDA 미국에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좀 변동을 했어요. 좀 더 임상을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처음 나오는 게 아두헬름이라는 약인데 이 지금 말하는 3번째 약까지 3번째가 다 항체 신약이에요. 항체 신약이라는 거는 작은 우리가 알약으로 먹는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 물질이니까 주사로 맞거나 정맥 주사를 맞거나 주사를 맞는 피하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항체 신약은 일단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왔는데 EU에서 허가를 못 받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패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 것도. 두 번째 나온 게 레카네밥이라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승인이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신약은 굉장히 비싸요. 연간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승인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한국도 임상을 모으고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요거에 비해서 똑같이 항체 신약인데 좀 더 뒷단계를 해서 그런지 꽤 효과는 좀 더 나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뭐 그 정도 돈이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요거를 맞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하고 상관없이 치매를 억제된다고. 그런데 부작용은 무슨 약이 있어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종, 뇌에 부종이 생기는 건데 뭐 무슨 약이 있는데 자기가 치매를 하려고 하면 하는데 이런 약들 중에 그 기전이 뭐냐면 결국은 치매 환자는 저희가 이때까지 알려준 건 하나는 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그 배경에는 아미로이드 프라그라는 걸 많이 들을 거예요. 아미로이드가 뭔가가 이렇게 응집이 돼서 그것들이 뭔가가 정상으로 우리 몸 전체에 아미로이드라는 건 정상으로 다 있어요. 뇌세포도 있고 말초에도 있고. 근데 얘가 무슨 것 때문에 응집이 돼요. 모여요. 그 모이는 게 점점 모여서 그냥 모이면 되는데 이게 정상세포들을 좀 독성으로 만들어서 정상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알려진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항체들이 그 두 번째 약은 초반에 좀 모이는 거를 억제하는 약 레카네밥이고 세 번째 지금 말하는 거는 이미 모인 거를 좀 풀어주는 거. 그래서 도나네팜이라는 약이 그런 항체로 지금 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일단은 돈도 비싸고 부종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이게 다가올 때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강의에서 좀 찾아봤더니 외국에서도 이거 갖고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것들 많이 하다니까 여전히 돈이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과학자고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냥 우리가 한약으로 먹으면 개발될 수 있는 약들 개발에 열심히 저희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 좀 나겠죠. 그러면 약은 조금 저희한테 힘드니까 약이 개발될 때까지라도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 세 가지로요. 나무로 생각해서 모두 다 이렇게 푸르게 살 수 있는데 계절이라는 흐름이 있으니까 좀 가을 됐다가 겨울 되면 이게 다 낙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걸 나무잎이라고 하고 저는 이 신경망을 가지라고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토양이 좋기 때문에 음식 그래서 아까 말한 1시간 강의에는 요거가 다 쏙쏙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 신경망에 대해서만 그냥 좀 이야기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잎도 한번 많이 있어도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이 나무잎들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망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신경망이. 근데 그 신경망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챗GPT가 한 것처럼 유저 디펜던트, 액티비티 디펜던트 계속 자극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에 관련된 것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옛날 건 기억하는데 최근 것들은 많이 못하고 단기 기억을 형성하는 뇌로가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훈련을 통해서 좀 약한 나무 가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처음부터 가지가 형성 안 된 부분을 저희가 또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논문이나 이런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분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은데? 남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할 책은 이 킵샤프라는 이 책이 제일 추천하고요. 이 팀에서는 미국은 요양원이 많잖아요. 요양원이 많고 그분들은 부검을 잘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자기 뇌를 다 부검을 의뢰를 해서 그 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뇌 부검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들의 뇌는 다 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 치매구나 하고 앞으로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치매인데 어떤 사람은 치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찾은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인지를 할 수 있는 예비력이라는 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손상을 상쇄하고 예비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비력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결국은 그 예비력이라는 거는 뒤에 나오죠. 저는 고속도로, 국도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명절 때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저까지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는데 걔가 사고나 뇌출혈로 막혀요. 그런데 평소에 길을 여러 개 가고 있어요. 국도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 갈 때까지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인지 예비력들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육,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좀 많이 따르면은 늘지 않고 우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슈퍼에이저들, 그분들이 90대 넘어서 박사학위를 따고 운동을 하고 챙겨지는 것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좀 전 영역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그 뇌들을 계속 했고, 사실은 오늘은 없지만은 사실은 80 넘은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경우 나아진다는 거죠. 80 넘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시지만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고. 또 맨날 책 읽고, 저희 맨날 하다고 하잖아요. 맨날 하다고 하면 안 돼요. 저희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맨날 글 쓰는 사람은 맨날 하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길은 이미 닦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창피하지만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것 중에 제가 일단은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넣고 올가나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사진 중에 제가 하는 거를, 제가 아까 약간 개인적인 걸 하는, 제가 한 거를 창피하지만 들고 왔는데, 사실 이 블로그를 보세요.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다가, 뇌과학자니까 저도 뇌를 쓰다가, 이렇게 쭉쭉쭉 계속 저희 관심을 가다가, 이거 저희 엄마 치마, 얼굴을 기억 못하는 저희 어머니, 여러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자기가 안 하는 거, 그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이때 이제 저는 예수님의 얼굴인데 챗GPT를 한번 그려달라고 해본 거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자꾸 개발을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표님 이우드 간사님한테도 말했지만, 저는 저희 집에 20년 전부터 재봉틀이 있었어요. 미국에 살 때 남편이 사업하는데 어느 날 재봉틀을 사왔어요. 왜? 자기 바지 단추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썼겠어요? 안 썼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왜? 바지 때는 그냥 세탁소 가서 주르면 되지. 그걸 왜 내가 줄여요?
그러다가 제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추천해. 젊으신 분은 추천해. 일단 시간이 안 가는 분 추천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제가 만든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해서 저는 이거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했고, 두 번째 또 추천한 거는 남자분들한테 요리를 어렵지 않아요. 요새는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막히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죠? 스트레스 안 되게. 요리를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쉬운 걸로. 그래야지 또 사모님한테 그거 안 받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요리를 권하고 싶은데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요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권할 수 있어요. 뭐 스포츠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하는데 그 중에 또 이제 한국에 제가 한 것 중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 2달 만에 한 거예요. 응. 근데 제가 금손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아까 옷 만드는 것처럼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저는 또 남성들한테도 또 이거 권하고 싶어요. 너무 추천해요. 행복해요. 그 중에 한 명의 남성의 그림입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장모현 부회장님 그림이에요. 저분은 재능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냥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저분한테 배워도 되고, 그러니까 저의 꿈이 거예요. 그냥 조금만 스케치북 들고 가서 외국 가서 카페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던 분들은 절대 책으로 보기를 내면 안 돼요. 운동이면 좋지만 또 운동을 쉬지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뭐 제가 또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하는 것 중에 저 회장하면서 바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저희 꿈은 피아노 치는 거기 때문에 피아노 레슨도 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요. 올해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 한글 교사 2급 자격증을 땄어요. 나중에 미국에 사는 손자 한글 가르치려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진짜 요새는 문화센터, 아까 그 제 그림 그린 거는 문화센터에 한 번에 10,000원짜리 강습에 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한 것 중에 예약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딱 제가 1시까지 시간을 마쳤습니다.